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적발 건수가 전보다 줄기는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30여 분 뒤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됐습니다. 0.127 면허 취소 수시 나오셨어요. 하룻밤 사이 평균 4-5명이 적발되던 과거와 달리 지난밤 목포에서 실시된 음주 단속에서는 1명만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6월 25일. 이후 한 달 동안 전남에서는 418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음주 교통사고도 39%가량 감소했습니다.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보니 술을 자제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 초기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럼 대리 한 2만 원이면 해결하는데 300, 400 나오는 누가 해요? 안 하지. 술자리 먹으려면 아예 안 가져가죠. 아침에 음주 단속이 무서워서 저녁에 늦게까지 술 먹는 사람들 없어요. 이제 많이 없어요. 이게 손님이 더 없어요. 하지만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와 해남군 공무원 음주운전 등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습관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당분간 주야간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대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28살 백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백 씨는 지난 28일 새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광주 교대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19살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냥 가셨나요? 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백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이번 주 들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입니다. 광주와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폭염 영향 예보 단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경고 단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냉방기구 잘 활용하시고 외출하실 때에도 무더위 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 들어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를 치르고 나서 빚더미에 앉는 자치단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적어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재활용하고 또 평창 올림픽 때 쓰고 남았던 물품을 사용하며 개최 비용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람객들에게 짜릿한 매력을 선사했던 하이다이빙 경기장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과 수조뿐만 아니라 프레스석 책상까지 모두 임시로 빌린 제품이어서 대회가 끝나자마자 철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다이빙 경기장처럼 이번 대회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설을 대여해 쓰거나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조해 사용했습니다. 수구 경기는 남부대 축구장에 가설 경기장을 만들어 사용했고 아티스틱 수영 경기장은 리모델링한 염주체육관에 경기풀만 설치해 대회를 치렀습니다. 철거하고 이제 원상복귀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들지도 않고 또 그 비용으로 여수에 있는 오픈 워터까지 이렇게 경기를 치렀으니까. 또 주경기장으로 사용한 남부대 수영장은 3,300석 규모였던 관중석을 11,000석으로 늘려 대회 규정에 맞췄고 선수촌은 재건축한 송정주공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수영대회에서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쓰고 남은 휴지통과 차단벨트 등 7억 5천만 원 상당의 올림픽 물품을 사용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대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 2,240억 원이 활용됐는데 평창올림픽 예산의 5%, 단일 종목인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예산의 63%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대회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치러졌지만 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후 시설 관리나 활용 문제나 그리고 지자체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없는 짠물 대회를 위해 임시로 설치된 수구 경기장과 아티스틱 경기장 등은 다음 달 18일 마스터즈 대회가 끝나면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흘 전에 폐막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마스터즈 대회에는 84개 나라에서 5,600여 명의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해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10개 동호회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개회식은 경영 시작 전날인 다음 달 11일 저녁 남부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의 추가 범행을 밝히는 데 공을 세운 무안국제공항 특수경비대 국주영 대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국주영 대원은 일본인 37살 A씨가 지난 15일 오전 무안공항 보안구역 남자 화장실 변기에 버린 메모리 카드를 찾아서 경찰에 인계했으며 이 카드에는 다이빙 여자 선수들을 촬영한 13분 분량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환경단체들이 한빛원전 1~3~4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초대형 공극 등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해명만 늘어놓는 한빛원전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공동행동 김용국 집행위원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환경단체들이 원전의 폐쇄를 촉구하고 나선 건 이제 원전의 안전성을 더 이상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만 해서 200여 개의 공국이 발견됐습니다. 3, 4호기를 합쳐서. 네. 이 200여 개 중에는 이번에 이제 그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167cm의 경락 건물이 있는데 10cm만 남겨두고 157cm의 공국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157cm 하면 뭐 그렇게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옆으로는 3.3m입니다. 네. 그리고 높이가 90cm, 물론 37cm까지 내려갑니다만, 네. 이런 형태의 것들이 또 다른 곳에서는 뭐 그 38cm지만 2m 3cm라든가 폭이 뭐 70cm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견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더기로 돼 있는 네. 발전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폐쇄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157cm짜리 공극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이 주중기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관통관이거든요. 터빈 건물로 보내는. 네. 이쪽의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수소 폭발이라든가 네. 중대 사고 시에는 수소가 생성이 되는데 네네. 수소 폭발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제일 취약한 부분이 그런 공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철판입니다. 네. 그럼 철판이 날아가 버리면 그대로 방사능이 밖으로 방출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 일어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예. 가장 문제가 된 4호기는요. 30년 전 공사 당시부터 부실 공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왜 이제서야 불거지고 공론화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이게 들고 나온 게 네. 원자력 안전 기술원의 검사 보고서입니다. 네네. 당시의 검사 보고서인데 네. 지금 이것들이 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90년도에 이미 이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90년도, 91년도 이때 네. 이미 문제가 지적이 돼서
철근 배열이 너무 촘촘하게 돼 있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게 자갈 쏠림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밑으로 안 내려가는. 예. 네. 이럴 경우에 공국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지적을 해놨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네. 공국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무시되고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운전을 해와버린 겁니다. 네. 이걸 뭐 안전 불감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탁상 행정, 뭐 공기만 생각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밀어붙이기 네. 형태의 그 한소의 고유 좀 특성이 있거든요. 밀어붙이기식. 네. 이거의 전형이라고 봐지는 거죠. 네. 예. 지난해에는 주민들과 또 민변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었는데 기각이 됐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변에서 이제 민변 광주 전남 지부에서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부분이 이제 감사원에서 기각을 당했어요. 뭐 그 법적 용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항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영광 같은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네. 건전성 평가라 지금 현재 한수원이 건전성 평가를 하고 보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6일 날 7월 네. 26일 날 원안위가 그걸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영광에서는 지금 건전성 평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건전성 평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셀프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그 자료들을 굉장히 영광 관련한 보고서들을 많이 냈는데 네. 그것들에 대해서 영광 지역 주민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때까지 주장해 왔는데 또 그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를 통해서 건전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네. 절대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하나 좀 짚어주시고. 지금 네. 제일로 중요한 것은요. 네. 한수원에서 건전성 평가를 하고 네. 그것과 관련해 보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 공급을 보존하는 겁니다. 네네.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공급을 보존하고요. 예. 네. 왜 그러냐면 그게 범죄 현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범죄 현장을 보존을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국가 차원, 정부 차원의 네. 진상조사가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의 보수 보강이 아니라 일단 원인을 규명해서 예. 네,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수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공동행동 김용국 집행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난 주말 27명의 사상자를 냈던 클럽의 복층 구조물은 무자격자가 용접을 해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클럽의 업주가 소유한 다른 업소에서도 불법 증축이 이뤄진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 머리 위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천정과 철제 빔으로 연결돼 있던 구조물이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복층 구조물과 철제 빔의 용접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일 줄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건축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경찰이 용접을 시공한 사람을 찾아보니 37살 A씨로 용접을 한 경험도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구조물 불법 증축에 참여한 시공자와 클럽 내 재무를 담당했던 관계자 등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층 복층 구조물이 어떻게 불법 증축됐는지도 드러났습니다. 당초 구청이 허가한 복층 구조물은 창문과 맞닿은 쪽 객석 용도의 108제곱미터였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객석의 위치를 좌우측 벽면 쪽으로 바꿔 2015년과 17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증축 공사를 감행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부분은 무자격자인 A씨가 지난 2017년 증축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클럽의 업주들이 소유한 광주시 서구의 또 다른 주점에서도
불법 증축이 이뤄진 사실을 포착하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클럽이 춤추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구의회가 특혜성 조례를 만들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조례를 발의한 구의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특별 대책단을 꾸려 어제부터 특별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별 대책단은 1단계로 다음 달 11일까지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 81곳을 대상으로 불법 구조물과 무허가 영업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다중이용시설 1,400여 곳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오는 11월까지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심야 시간에 당구장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35살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새벽 4시쯤 광주 광산구 수안동의 한 당구장에 침입해 계산대에서 현금 55만 원을 훔치는 등 총 석 달 동안 광주 시내 당구장 36곳에서 1,2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당구장이 돈을 허술하게 보관하는 점을 노려 비상계단이나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면서 전에 없던 병해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 농가에게는 흑사병보다도 더 무섭다는 이 칼라병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기농 자재를 한 벤처기업이 개발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에 노란 얼룩이 나타납니다. 한번 발병하면 작물이 초토화될 정도로 무서운 전염력을 가진 칼라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아열대성 기후에서 서식하는 총체벌레가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추 농가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고추밭에서는 싱싱한 고추가 튼실히 여물어가고 있습니다. 2년 전 이 밭에도 고추 칼라병이 발생해 모두 갈아엎어야 했지만 농자재를 변경하면서 병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일반 약재를 한 번도 안 뿌렸어요, 여기를. 그런데 충이, 벌레가 아예 안 와요. 국내 한 농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유기농 자재는 단백질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에 미네랄을 결합해 고추 칼라병의 매개체인 총체벌레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30년 가까이 대학과 기업에서 무기체를 유기체로 만드는 일명 유기태화를 연구했던 박사가 제품화를 이끌었습니다. 무기이온에 갖고 있는 특성을 유기물질하고 이렇게 결합시키게 되면 새로운 기능이 창출됩니다. 칼라바이러스 등에 대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효능을 나타내는데요. 경기도 용인과 전남 화순에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유기농 자재를 사용한 이후에 병해충 방제는 물론 수확량도 2배 이상 늘었다고 농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증상들에서 정상적인 과를 달아줄 수 있게끔 그 기작을 눌러주는 거죠. 그 바이러스가 움직이지 못하게. 용인시에서는 내년부터 유기농 자재를 시범 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기로 해 기후변화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고추 농가도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아홉 경기에 선발로 등판을 한 투수예요. 약간 멈췄고요. 이후에 도루는 그래도 성공합니다. 센터쪽 멀리 갑니다. 태업 준비 잡았고 2루자는 3루로 박찬호가 3루로 뜁니다. 볼 연결됩니다만 박찬호 여유있게 3루에 들어갑니다. 방망이가 부러졌는데 안타예요. 3루자 득점 2루자도 홈으로 터커도 홈으로 3루에 태그 아웃입니다. 안초원 3루 4아웃점에서 이닝 종료. 그러나 2점을 먼저 얻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모스윙 다시 맞췄습니다. 중견수 뜁니다. 몸 날립니다. 나이스 캐치. 이창진 중견수 땅볼 백핸드 1루에 강하게 좋은 수비 2개. 잠재적인 동점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때린 타구가 유격수 정면 2루 그리고 1루로 더블 플레이. 장충고를 나와서 지난해 2008년에 지명을 받은 선수입니다. 1, 2간 깊은 타구 안치홍 쓰러지면서 원바운드 아웃이에요. 고정호 잡아당긴 타구 2루 쪽 땅볼 안치홍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2대0 기아 타이거스가 선두 SK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광주 지역 수출 기업 가운데 절반은 하반기 수출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수출 기업 1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47.2%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악화의 이유로는 54%가 기존 거래처의 수주 감소를 꼽았고 수입국의 경기 위축,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각종 세정 지원으로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등 700여 개 업체에게 4조 2천억 원의 세금 납부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세금 납부 유예액은 광주 1,200억여 원, 광양 900억 원, 목포 500억 원 등입니다. 세관은 담보 생략과 자동 간이 환급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해서 지난해보다 세금 납부 유예액이 8%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살 원아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3년에 출생한 원아 3,100명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분 급식비 5억 9천여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급식비는 누리과정 지원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들에게 직접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 광주 상생카드의 발행액이 출시 넉 달여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는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광주 지역 업소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선불식 지역화폐로 수영대회를 맞아 실시한 10% 특별 할인 이후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담아드릴까요?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는 매월 50만 원이며 할인 지원 예산 2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8월에도 10% 특별 할인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광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157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미를 잃거나 건물 유리창에 부딪힌 경우 차량 충돌 등의 이유로 구조된 야생동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센터 측은 번식기인 4월에서 8월 사이 어미 잃은 어린 동물들이 많은데 주변에 어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일정 시간 관찰 후에 구조 요청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영화 애움길,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는 이들의 숨은 의도를 드러낸 주전장이 지난 20일과 25일 개봉했고요. 오는 8일에는 영화 김복동이 최초로 위안부 사실을 고백한 김복동 할머니를 조명합니다. 광주 독립영화관에서는 이 세 작품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귀여운 백곰 가족이 아이스크림을 찾아 나선 사연은 무엇일까요? 아트바캉스 나만의 해소법 전시에서는 빙하가 녹고 있는 북극에서 벗어나 아이스크림을 찾아 나선 백곰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더라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현대인을 그려냈는데요. 신세계 갤러리에서 8월 20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전시는 어떨까요? 남구 리첼 갤러리에서 8월 16일까지 고마움 작가의 개인전 마음으로부터가 진행됩니다. 작가가 경험한 평온하고 따뜻했던 꿈을 캔버스로 옮겼는데요. 낯설고 특별한 공간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건 어떨까요?